안녕하세요. 명저 읽기 오늘 수업은 동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으로 한 3편에서 4편 정도 영상인데 그 책에서 우리 이 책이요. 이 책에서 비교적 분량이 좀 짧고 비중이 좀 없는 분야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내용, 뭐 지난 시간에 공리주의 같은 경우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참 못 보고 이제 아마 중간고사 직전주에 여러분들을 볼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게 본의 아니게 온라인 수업이 좀 많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하고 책하고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1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한 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3, 40분 정도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수업을 할 때, 코로나 시국에 수업을 할 때도 10분 단위, 뭐 아주 긴 내용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여러분이 듣고 싶을 때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계를 하는 거니까 뭐 잘 들어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97쪽입니다. 97쪽에 그 맨 위에 보면은 뭐 매년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새 이제 앨런 머스크를 비롯한 빌 게이츠, 워렌 버핏해서 우리가 뭐 모를 수 없는 인물들이 보통 미국의 이제 최고 중에 최고 부자 명단에 들어가죠.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이제 부자의 명단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요. 97쪽의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유한 정도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이는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97쪽에는 1%가 90%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강의 자료에 보시면 그 1대 99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상위 1%가 나머지 99%의 그 재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논리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세계 금융 위기 때 미국 전역에서 그 1대 99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잠깐 소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97쪽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경제 불평등은 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심각한 편이고요. 자,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평등이 부당하기 때문에 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98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98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자, 시장 경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얻은 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굳이 자, 이거를 자, 더 나누어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부당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98쪽에 계속 위에서 읽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강의실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장을 좀 정확하게 읽어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누가 옳을까?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정의를 행복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자, 부의 재분배 주장을 옹호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에게 100만 달러를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줬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적인 행복은 늘어날 것이다. 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한 명이 행복한 것보다는 100명이 행복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받은 사람들을 다 합치면 그만큼 자, 행복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 강의 자료 2번에 보면은 자, 부를 나누는 것. 자, 내가 위법을 하거나 자, 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 괴롭혀서 또는 자, 사기나 횡령 같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걸 가지고 왜 나누자고 하느냐?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이제 아주 강력한 반박이 있죠. 그래서 98쪽부터 99쪽까지의 책에서는 지금 두 가지 반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강의 자료 2번. 자, 부를 나누는 것. 자,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위반을 하지 않고 위법을 하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해서 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를 왜 나누자고 하느냐? 그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9쪽의 위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자유지상주의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유지상주의. 자, 시장경제 원리에서 개인의 자,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행동대로 자,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또는 성공하면 자, 그게 왜 나쁜 것이냐? 자, 인간의 자유를 잘 반영하는 거 아니냐? 자, 내가 선택한 자유, 내가 행동할 자유. 그래서 나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9쪽의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한다.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이는 경제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때문이다. 자, 이런 핵심 주장은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내가 내 소유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배우는 얘기는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강의자료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최소 국가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다? 국가의 역할을 자, 국가가 자, 시장 영역, 자, 개인이나 기업에게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바로 최소 국가론이거든요. 역할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최소 국가론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이 배우는 자유지상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왜 교수님이 저 강의 자료에는 최소 국가론이라고 썼는데 자, 책에는 자유지상주의라고 나올까?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9쪽에 좀 읽습니다. 최소 국가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 주장, 이론이 맞다면, 옳다면 현대 국가들은 이미 자, 많은 정책이 위법하고 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최소 국가, 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계약의 이행, 자, 돈을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럴 때 국가가 자, A는 B에게 돈을 줘라 라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A가 자, B에게 뭔가 일을 해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노무를 제공한 거죠. 노무. 내가 뭔가 아르바이트 하든 뭔가 일을 제공했는데 자, B가 A에게 그에 합당한 돈을 안 줘요. 이럴 경우는 이제 우리 보통 법학에서는 이제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제 노동법에서는 임금체불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을 하고 다른 영역에는 좀 가만히 정부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 세 가지 영역으로 이 정부가 개인에게 자,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100쪽입니다. 자, 1번에 온정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온정주의라는 단어보다도 그 바로 옆에 있는 문장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 내가 내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에 반대한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거, 왜 나보고 내 생명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데 왜 나보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또는 헬멧이요. 자,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조심하고 내가 알아서 안전하게 할 테니까 저 오토바이 헬멧을 쓰라고 자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자 바로 온정주의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의 개념이에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딱 읽었을 때 언뜻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 안전벨트를 매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는 좀 귀찮아 하다가도 금방 수능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자유지상주의를 좀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몸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으니 나한테 정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도덕의 법제화입니다. 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법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미덕을 권장, 자 법을 통해서 기부를 해라, 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덕의 법제라는 건 도덕을 억지로 법으로 왜 만들어서 자 사람의 행동을 시키게끔 하느냐, 이걸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알아서 뭐 좀 선행을 베풀거나 기부를 하거나 자선을 하거나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를 왜 그 법으로 강제해서 시키려고 하느냐, 이거는 반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00쪽에 자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읽어 드릴게요. 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를 비롯해서 누가 누구를 도울 것인지 요구하는 일체의 규정을 자 배제한다. 자, 부유한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 덜 부유한 사람을 지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만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강의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반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소득과 부의 재분배. 자, 이게 좀 흔히 말해서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를 자 도와주는 것은 자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다, 뭐 그거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전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왜 정부가 그러한 넉넉한 사람들의 것을 가져가서 재분배를 시켜주냐는 거예요.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주장이 좀 이제 굉장히 독특한 주장일 수 있어요. 지금 저 첫 번째 영상에서 100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국가는 웬만하면 최소한의 기능, 자 국방, 외교, 치안, 그 다음에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에만 개입을 하고 웬만하면 가만히 있어라, 개입하지 말고 있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자, 그 다음에 법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나 개인을 자 강제하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 자 도와주고 하고는 내 마음이지. 자, 그거를 자 세금 등등이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억지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최소 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강의 자료 1, 2, 3번까지 딱 수업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